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수는 올라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댓글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오늘 불을 뿜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따라잡으시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또 저희가 또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서 조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요즘 시장이 계속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5030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50km를 달리고 있고 학교 근처에서 30km밖에 그쵸. 못 달리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히려 교통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제 과속을 안 하고 그냥 무르르듯이 흐르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흐름은 더 좋아졌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하니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런 어떤 과속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무조건 100km로 싱싱싱 달려왔고 정말 젊은 남성분들이 모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때로는 100km로 이렇게 한두 시간 달리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드라이브하는 그런 기분이고 더군다나 돈까지 버느니 얼마나 지금 기분 좋은 상황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400까지는 100km로 달려왔지만 2,400부터는 시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카메라에 찍히는 상황이 되는데 주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말씀을 좀 앞서서 드린 게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좀 분출하고 있다라는 점들. 그렇죠. 그다음에 하락 종목 수가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다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내년도 경기 전망, 코로나19 어떤 것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분명히 과속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것들,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마냥 올라간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이데일리 방송의 또 특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소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오히려 향후 꾸준히 지금 가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100km만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장기적인 레이스를 펼치기 위한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현명한 어떤 주식에 있어서의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잠시 좀 멈춤이 필요하다,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기회에 조금 올라간 것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배종찬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현금을 쥐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자산을 자기가 주식시장에 다 투자를 한다. 그건 또 현명하지 않은 그렇죠.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에는 심지어 가상화폐도 있고 또 이 부동산도 있고 또 안전자산도 있고 다른 투자 또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참 우리에게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이죠. 쉽게 참여할 수가 있고 또 높은 수익도 경우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은 늘 또 대가들이 지적을 해옵니다. 개미 투자자는 합리적이 된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2030 전략을 이야기하죠. 원래는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되는 주식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차나 또는 셀트리온은 말 그대로 아주 핫한 주식이에요. 네. 7만 전자 돌파가 됐죠. 그러면 9만 전자 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때까지 가면 참 좋은데 또 9만 전자까지 기다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때
2030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달을 기준으로 30일을 기준으로 20%, 한 종목의 20%는 매도나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우리가 7만 원대에 한 20% 되는 매도해서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저평가된 주식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바이오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2차 배터리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게임이나 다른 종목 쪽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좀 이때 명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아이고 9만 전자 간다는데 내가 왜 팔아? 내가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중에 또 10만 전자, 11만 전자 가면 또 수익이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7만 대에서 한 20%는 매도를 하시고 또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또 조정 국면이 되면 또 20%를 한두 달 뒤에는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앞서 차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속 브레이크는 내가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아주 좋은 것은 이렇게 상승할 때 과열된 것 아니냐. 아니다. 무슨 소리냐. 계속해서 낙관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현명한, 더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조금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우리가 고점을 안다라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이죠. 그쵸. 고점을 맞췄다, 저점을 맞췄다. 뭐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제 살면서 한두 번씩은 맞출 수가 있죠. 그거는 운이지 여러분들의 실력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뭐 로또 5천 원짜리 한번 당첨되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운이지 자신의 실력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 요즘 그 증권가에서 가장 핫한 고전 중에 하나가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인권 내에 팔릴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책을 만든 분들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주식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거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파티장에서 남들이 파티에 흥이 무르익었을 때 나 혼자 조용히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아주 명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다 스트롱 바이 내년에 더 좋아진다. 코로나가 되면 더 좋아진다 얘기가 나올 때 조용히 한번 물러서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을철이고 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이라는 아주 현명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시죠. 우리가 모든 그 감을 다 따먹는 게 아니라 일부 좀 고점에 있는 것들은 동물에게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고점에 팔겠다, 고점이 내 자산 가격이다가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이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챙겨서 풍요로운 정말 연말연시 거리두기 하지만 가족분들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여유를 좀 가지신다라면 오히려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관점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게 지금 이 코스피가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가운데에도 개인들의 경우에는 코퍼스,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고 뭐 오늘의 경우에는 하락 종목도 많지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대로라면 코퍼스나 인버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심리적으로는 이게 전고점 아닌가? 그러면 내려갈 텐데 그러면 코퍼스나 인버스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의 영역이고 피터 린치도 모르기 때문에 파티장에서 살짝 몰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인데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나는 여기에다가 한 군데다 다 투자한다. 한 방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명언은 이겁니다. 반드시 일정 수준의 현금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영수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뭐 저희가 뭐 썼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거 지금 너무 좋다는 이야기 내년까지 좋다. 뭐 앞으로 내년이 아니라 몇 년 후까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좋다는 전망인 것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어쨌든 사고 싶은 분들은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달려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에 집중해서 이 삼성전자 물론 이제 각각의 스토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셀트리온이 내년도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스토리에 집중을 이제 좋은 뭐 개별적인 부분 좀 다릅니다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을 갖고 내가 장기 투자자다. 그리고 나는 이들의 성장성에 미래를 걸겠다라고 한다라면 시세 흔들림에 별로 그렇게 중요치가 않죠. 따라서 그런 분들이라면 매수 관점이나 보유 관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트레이더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을 접근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사고 파는데 능하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게 낫죠. 이 종목 자체를 놓고 우리가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종목을 갖고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라는 질문은 우문입니다. 현답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냐라고 대답하는 게 올바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를 한번 자문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